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김용관입니다. 먼저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먼저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성공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입장, 그리고 예상되는 시나리오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성공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까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크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죠. 핵을 통해서 문제아적인 성격을 많이 드러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을 본다고 하면 북한은 핵을 통해서 외교적 위상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미국과 대등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미국에서 일부 언론은 미국과 동등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실패다, 그리고 북한의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류 언론도 있지만 그런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김정은이 집권을 하고 나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핵 통한 문제를 통해서 두 번이나 김정은을 불러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이런 급박한 정세가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자칫 자기네 이익이 등한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과 급하게 만나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언론에 나온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의 의도를 먼저 알아보면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정말로 핵 포기를 하고 개혁개방으로 출발하겠다는 선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와 같은 경제 발전을 희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대전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진보 정부가 들어서 있고, 미국과 평화협정, 평화 무드를 통해서 미군을 한국에서 이탈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적화 통일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두 가지 의도를 또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도를 하고 있을 수가 있고, 지금까지 물론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제일주의, 그리고 상업주의적인 접근, 그래서 단계적 비핵화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나라는 일부 언론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알아보겠지만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몇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지금 협상을 했고 이제 앞으로는 이행을 하고 검증하는데 문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행을 하고 합의를 이행하고 검증을 하는데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합의와 이행 절차와 검증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뭐냐면 중간에 검증을 포기할 수도 있고 결국 검증을 다 받아서 비핵화까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검증을 하는 중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검증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군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미국은 죽일 놈이었죠. 죽일 원수였고 죽여야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을 고의 유해를 발부해 가지고 고의 모신 다음에 미국으로까지 보내줘야 된다. 그런 작업을 하는 북한군 입장에서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클까요? 또한 미군이 가서, 아니면 유엔에서
정한 단체나 미군 아니면 민간인 어떤 사람이 됐든 외부 인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외부 인원이 들어갔을 때 당연히 북한에서는 접촉을 금지하겠지만은 접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 사람들, 북한 주민들 접촉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북한의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세계적인 위치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소문이 퍼져나가겠죠. 그러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이, 그러한 소문들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의식이 깨이고 바깥 세상과 접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부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뭐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과연 북한이 버틸 수 있느냐는 거죠. 많은 시간을 소요될 것인데 최근에 폼페이오는 얘기를 했죠. 2년 반 정도면 검증하는데 충분할 것 같다고.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그거를 버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다. 그걸 가지고 더 강력한 경제 제재가 들어갈 수가 있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 폭격이 일어날 수도 있죠.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체제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다 성공했다고 치죠. 2년 반 지나고 3년 더 지나고 나서 그랬다라고 해서 경제제재가 조금 풀렸고 투자가 들어오고 유치가 됩니다. 발전을 하겠죠. 그러면 발전을 해도 문제인 거죠. 발전을 하고 주민들도 의식이 깨이고 그리고 민주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군부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위험한 요소가 상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선의를 가지고 비핵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그 비핵화까지 성공을 하고 발전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대전략 차원에서 북한은 현재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을 요구를 했죠. 미국은 뭐 들어줬습니다. 왜냐면 들어주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잘 안 될 때는 바로 훈련 겸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실제 군대는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한반도에. 그리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주둔을 하고 있죠. 언제든 뭐 폭격이나 다 가능합니다. 공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까지 철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핵화가 되고 나서 다 진전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단계적 비핵화도 가능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ICBM을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본토로 들어오는 것을 먼저 막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를 ICBM 제거로 둘 수도 있습니다. 완전 비핵화가 아니라. 그러면서 약간의 경제 제재가 풀릴 수도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로서는 우려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단거리 핵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그대로 인질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전략이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시리아와 이란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핵 개발을 인해서. 핵 개발을 통해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핵무기를 다 제거를 하고 단거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단거리 핵무기가 시리아로 넘어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불과 몇 킬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거리 핵무기로도 충분히 이스라엘은 없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얘기를 통해서 로비를 해서
단거리 핵무기를까지 제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거리 핵무기만 제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단거리 핵무기도 한꺼번에 제거를 해야 된다고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미국이 장거리 핵무기만 제거를 하고 단거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놔둔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서라도 충분히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공격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스라엘과 미리 긴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 또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은 비핵화하고 체제 보장 받고 이건 힘들 수 있습니다. 체제 보장은 어떻게 되더라도 확률이 낮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우선 1950년대 김일성 지시로 개발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게 가속화된 것은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과 한국이 수교를 하면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일은 믿을 건 핵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더욱 핵 개발을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부 때 한국의 재래식 무기와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발전을 등에 업고 우리 한국은 무기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갔는데 북한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소련식 무기, 중국식 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고 보충도 되지 않았고 보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래식 무기의 열쇠를 핵무기를 통해서 일시에 위상을 찾으려고 했었던 거죠. 어쨌든 핵 보유국이 되면 강대국이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고 군사적 위상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압박도 가능하고 그를 통해서 미국을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이탈시켜서 적화 통일을 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핵 개발을 했었던 것이죠. 다음은 북한은 핵무기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포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헌법에서 핵 보유국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헌법보다 중요한 것이 유훈, 김일성, 김정일, 유훈, 훈시입니다. 그를 통해서 핵 보유국임을 자랑을 했었고 그것을 한시라도 이루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선전수단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핵 개발을 먼저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핵 개발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이제까지 선전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것을 좌시하지 않고 굉장히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에 핵 보유를 통해서 핵 보유국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체제 보장이 체제가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북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위협을 했었죠. 경제 제재를 통해서 실제로 석유도 끊겼고 여러 가지 물자나 이런 것들이 끊겨서 더 가다가는 북한 내부에서 반란이 나거나 군부에서 반란이 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전망의 기로에 서서 그 협, 합의에 협정에 회담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미북 회담이 나오게 된 것이죠. 어쨌든 회담에 나오지 않았어도 북폭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핵 합의 과정까지 들어갔습니다. 현재. 하지만 핵사찰을 하는 과정이 남았고 그 기간은 장기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에
북한 내부에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붕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군부에서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제 제재는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핵포기를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 거지만은 전망의 기로에 섰기 때문에 핵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체제 유지는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가 과연 현실성이 있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핵화를 통해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칩니다. 물론 평화협정에는 법적 구성력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1938년에 위넨 협정이 그랬고요.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 간에 협정을 맺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도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은 역시 침공을 하였고요. 1941년 일본과 소련이 평화협정을 맺었지만은 일본이 핵포탄 2개를 맞고 나서 소련이 바로 침공이 들어갔죠. 또한 1987년 파리협정에서 키신저가 주도해서 12개국이 보증을 했었습니다만 베트남전이 결국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예를 통해서 볼 때 평화협정은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그것을 아는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 거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변국인 러시아, 중국의 입장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으면서 중국이 러시아보다 더 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대부분의 경제가 유가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사태 때도 중동에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시리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세계적인 원유 유가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 어느 정도 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한테는 좋습니다. 무기도 팔 수 있고 원유 유가도 유지가 되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요. 또한 중국의 일도일로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도 중국이 사활을 걸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커지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러시아는 중국과 반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택동이 얘기했듯이 북한은 순망치한의 관계입니다. 북한이 없어지면 입술이 날아가는 것이죠. 바로 서방 세계와 자유 세계와 바로 마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이 큰 것이죠. 만약에 그런데 북한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거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중국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지금 패권 경쟁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친미 정권이 바뀌거나 기지가 들어서거나 그러면은 정부가 패권 경쟁이 끝난 것이죠. 미국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최근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얘기하고 있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고 있는 부분은 중간재입니다. 중국은 그것을 수입을 해서 다시 조립을 해서 미국에 파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수출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GDP가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은 정부가 주체가 돼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게 1대1로 정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친중 국가들도 1대1로를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국가들이 결국 손해를 보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기술과 금융자본이
중국으로 지금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친중 국가들도 대부분 1대1로 반대를 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GDP의 8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출은 외국에 외교를 잘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외교를 잘해야 되는 건데, 외교를 잘해서 무역 증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를 잘 해야 되는 건데 중국과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제 정세도 모르고 외교를 잘 못하는 것이죠. 지금 국제 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싸우고 있는 형태입니다. 인도, 중동, 서유럽 이런 부분에서는 대부분 미국이 패권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중국, 또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분쟁이 중동에서 많이 일어났었죠. 하지만 이제 패권 경쟁 그 지역이 중국, 동아시아로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과 교류를 끊어야 경제 발전과 외교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합의 이후에 많은 이행 과정과 검증 과정에 장시간 소요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변수가 북한에 불리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북아 패권을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중국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을 옥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더 심해질 것이고 최근에 관세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품목도 늘리고 있고요. 그래서 장기간 봤을 때 중국과 북한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중국과 교류를 줄이고 미국과 교류를 늘리면서 안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친미 정책으로 들어가야지 앞으로 경제 발전도 더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